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6GT, GLE, 카이엔 40i 구매를 하셨는데 실키6라고 하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SUV의 교과서라는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타보기 전엔 몰랐는데 에어서스가 큰 장점이라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후면부 또한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트렁크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뒷좌석을 다 접었을 때 연비라고 고급류 권장이긴 한데 제로백이 5.5초를 단점은 폴딩이 수동입니다. 1억 2천짜리 차인데요? 오디오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골 실내. 이거는 BMW X7은 전자장비 오류 같은 건 없었나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BMW에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SUV 열풍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준대형 SUV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로 4세대 BMW X5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4세대 BMW X5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X5 차주분을 만나러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36살 아이아빠 X5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2022년식 G바디 BMW의 SUV X5 X드라이브 40i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입니다. 340마력 46토크고요. 옵션으로는 소프트 클로징,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빠진 모델이고 무선 충전, 냉온 컵홀더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장 색상은 미네랄 화이트 색상, 인테리어는 메리노 시트의 커피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이 차는 개인 리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12월에 계약했고요. 12월에 인도받았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 가격은 1억 1,900만 원이고요. 프로모션 할인받아 1,000만 원 할인받았고 부대 비용 총 합해서 1억 1,6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약 2만 300km 정도 주행 중입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처음에 첫 차로 2015년식 스파크 LT 모델 탔고요. 그 다음 차로 2011년식 올류 SM7 2.5 가솔린 모델, 그 다음 차로는 2018년식 QM6 RE 가솔린 모델 탔고요. 그 다음 차로 2012년식 W204 C클래스 C200 모델, 그 다음 차로 기변한 게 푸조 207cc, 그 다음 차는 그랜저 TG 2006년식 330 모델 탔습니다. 차주님께서 경차부터 준대형까지 그냥 다양한 친구들 넘나드셨네요. 네, 제가 다양한 모델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쭉쭉 코스를 밟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X5 차량과 동시에 지금 소유 중인 차로는 업무용으로 현대의 그랜드 스타렉스 3벤 소유 중입니다. 4세대 BMW X5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X5가 패밀리카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생각합니다. X5가 이제 BMW라는 브랜드가 끌렸고요. 그리고 SUV의 교과서라고 말을 듣는 X5가 그 중에 가장 끌려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를 선택했던 이유는 와이프가 첫 번째 픽으로 X5를 고르고 갔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정을 이루신 형님들께서는 내무부 장관, 형수님의 의사 결정이 거의 73%예요. 네, 와이프의 결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X라인 트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M 스포츠 패키지만의 디자인과 그 성능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M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과 그 파란색 캘리퍼, 그리고 이제 천장 보시면 이제 블랙 헤드라이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M 핸들과 그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의 배기 시스템, 그리고 범퍼 형상 등 디자인적으로 많이 끌리는 요소들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님께서 40i 가솔린 모델 구매를 하셨는데 30D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 BMW 인라인 6기통 실키6라고 하죠. 그 엔진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솔린 모델로 골랐고요. 제 운전 스타일이 얌전하게 다니는 일명 노인네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전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맞아서 가솔린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BMW X5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BMW의 6GT
UGT, 그리고 벤츠의 GLE, 그리고 포르쉐의 카이엔 세 가지 모델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GLE는 약간 동글동글한 디자인과 그리고 쿠페가 예쁜데 저는 이제 쿠페가 아닌 일반 모델을 고려했기 때문에 GLE는 후보에서 떨어졌고, 카이엔은 옵션을 넣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옵션 넣다 보면 순식간에 한 5천만 원 들어나요. 그러면 X7까지도 갈 수 있는 가격이라서 제외를 하게 되었고, 6GT는 5 시리즈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 X5 대비 약간 구형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X5로 최종 선택을 하였습니다. 4세대 BMW X5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SUV의 교과서라는 말을 듣는 X5인 만큼 탄탄한 주행 성능이 있는데, BMW라고 하면 50대 50의 무게 배분이 있잖아요. 유명하죠. 네, 이제 그 무게 배분에서 오는 이 차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제 주행 성능과 폭발적인 주행 감각, 그리고 제가 이제 코너링 같은 걸 했을 때 도로에 철길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무게 배분에서 오는 장점인데, 급브레이크를 했을 때 앞이 확 눌려버리는 그 노즈 다이브 현상이 없어서 주행적으로 안정감이 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차에 장착된 에어서스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걸 타보기 전엔 몰랐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잔잔한 요철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느낌을 걸러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에어서스가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나 아기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힐 때나 높이가 낮아져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차주님, 제가 알기로 이 차량 순정 출고하시게 되면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차주 인터뷰 BMW 6GT 그리고 벤츠 CLS 차주님들께서도 럼플렛 타이어로 출고를 하셨는데, 럼플렛 타이어가 너무 승차감이 떨어져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가요? 이 차량은 이제 앞뒤 다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저도 이제 6GT를 고민할 때 같이 시승을 해봤는데, 6GT는 뒤에만 에어서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도로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X5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자체는 전 세대인 3세대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차의 실내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실외 디자인으로는 앞에 전조등에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가 들어올 때 파란색으로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3세대 F바디 X5에서 4세대 G바디 X5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4세대로 오게 되면서 조금 더 각지고 남성다운 이미지로 좀 다듬어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커진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과 더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해진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된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앞 펜더 쪽에 보시면 M 엠블럼과 더불어서 가니쉬의 포인트가 인상 깊고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741M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에서 뒤에서 봤을 때 빵빵한 뒤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휠의 편평비도 넓어서 더 빵빵하게 느껴지고, 사고가 나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오는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또한 4세대 G바디 X5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각지고 남성다운 이미지로 다듬어진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와이드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하단부 범퍼에는 디퓨저와 사각형 형태의 듀얼 머플러가 후면부의 묵직함을 조금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BMW X5만의 이제 특징인데, 뒤에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클램쉘 타입으로 위아래로 따로 열리기 때문에 뒷공간이 좁은 우리나라 주차장에서도 이제 뒤를 열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한번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와이프와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제가 다 접었을 때 완전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웠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 그 정도에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기에는 좋은 차 같습니다. 실외 디자인과 달리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3세대 F바디 X5에서 4세대 G바디로 넘어오게 되면서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커피 색상의 시트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착자감도 좋고요. 엉뜨를 틀었을 때 양쪽 팔걸이 부분이 같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옵션이 시트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겨울에 엉뜨를 썼을 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통풍도 들어가 있죠? 네, 통풍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데 둘 다 따뜻하면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잠이 솔솔 와서 굉장히 위험한 차이입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주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M 스포츠 핸들이 아주 인상 깊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주님 운전하실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차량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아주 가운데 신성 좋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 순정 내비게이션 어떤가요? 제가 써봤을 때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대비 쓰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센터페시아의 디자인과 조작 버튼들이 BMW만의 시그니처를 나타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용의 비늘 같은 느낌의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테트라곤 인테리어가 스포티한 감성 한 37마력 추가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BMW의 약간 상징인데 스와로브스키 기어봉입니다. 이 X5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튜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서 그리고 네몬 컵홀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능은 좀 만족하시나요? 냉기나 열기나 오랜 시간 유지해주는 기능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기능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점인데 생각보다 무선으로 안 되는 차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무선으로 돼서 이제 편한 것도 있고요. T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쓸 때 HUD 연동해가지고 길 안내를 띄워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의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차는 연비가 좋다고요? 네, 좀 어마어마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 차의 공차 주행량을 생각하면 거의 2.3톤에 육박을 하는데 차체 생각하면 그 대비 좋은 것 같아요. 시내를 다녔을 때는 한 7에서 8km 정도,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는 10에서 11km 정도 나오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스타일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일명 할배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넣으시나요? 저는 일반유 넣고 있고요. 그래요? 이 차가 고급유 권장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유 넣어도 노킹이나 이런 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활 반경에 고급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가려면 돌아가야 돼서 그냥 속 편하게 일반유 넣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됐나요? 공도 한 20% 정도, 고속화도로 한 80%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 몇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트립에 찍혀있는 게 한 9.2km 정도?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약 8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유를 넣으셨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어제 주행거리 한 100km 정도 됐을 때 기름을 넣었는데 저희 동네 유가 기준 1,700원 정도로 했을 때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차가 이제 기름통이 80L 정도 돼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넣으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가 나오나요? 트립상에 85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반자율 주행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얻었을 때 보면은 그래도 테슬라 이하에서는 가장 BMW가 신뢰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BMW 실키6 엔진 3000cc 가솔린 엔진과 그리고 ZF 8단 미션에서 오는 주행 감각이 있는데 주행 모드를 이제 컴포트로 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 달려주는 이제 출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출력과 고배기량의 차를 타는 이유는 넉넉한 출력에서 오는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주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100km나 110km 정도 항속 주행을 할 때 RPM이 200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고출력 차, 고배기량 차를 타면 다 양카라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약간 찔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차들이 성능이 넉넉하기 때문에 덜 밟거든요. 급출발 안 하고 급가속 안 하고 그래서 그 출력에서 오는 넉넉하고 안정적인 주행감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 차량이 6기통 3000cc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340마력의 45.9토크 그리고 제로백이 5.5초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힘 좋은 멧돼지나 황소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실 정도로 이 차량 아주 묵직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물 흐르듯이 실키6 비단을 걷는 듯한 묵직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기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차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배기 소리가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만 들려주세요. 배기 꽤나 상당한데요? 확실히 막 팝콘이 튀겨지고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팝콘에 기름 정도 올려놨다 달리고 싶을 때 감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실내 공간이나 수납 공간은 만족하시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넉넉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 때문에 뒤에 카시트를 설치를 했는데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1열에 공간이 넉넉하고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뒤에 같이 타는데 와이프도 넉넉한 레그룸이 확보가 돼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도 보시면 거의 제가 탔던 차들 중에 수납 공간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도어 포켓에서 이제 제가 뭐 생수를 넣으면 한 10병은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한데 10병은 네.
4세대 BMW X5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가 1억이 넘는 차인데도 옵션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오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뒷좌석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5인승을 골라서 그렇긴 한데 M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이제 7인승이 선택이 안 됐고요. 그냥 X라인에 7인승을 선택을 하면 뒷좌석 각도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X5가 LCI가 되면서 M 스포츠 패키지에도 7인승 선택이 가능해져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뒷좌석 폴딩이 수동입니다. 이 차는 1억 2천짜리 차인데요? 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고 거리도 멀어서 뒤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앞에 와서 시트를 눌러서 수동으로 접어야 됩니다. 근데 웃기게 트렁크에 이제 러기지 스크린은 전동으로 만들어 그 기능을 왜 수동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이 있는 아빠들이면 많이 쓰실 기능인데 뒷문에 선쉐이드도 이제 수동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는 40i 트림이라서 기본 하이파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BMW면 하만카돈이나 바워스 위키슨이 들어가는데 그거 당연히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기본 하이파이예요? 네, 하이파이 오디오고 오디오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타본 차 중에 오디오로는 가장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오히려 현대기아가 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디자인이 예뻐서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지만 패밀리카적인 면에서 봤을 때 M 스포츠 패키지는 사이드 스텝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X라인에는 들어가는데 M 패키지에는 빠져서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실차주분들 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을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급은 당연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모컨으로 요새 주차하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차체도 큰데 그 기능이 빠진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집을 치고 그냥 요새 이런 것만 해도 다 넣어주는데요? 네, 없어서 썬루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단점이라고 꼽고 있는 ID 7세대의 사골 실내, 이 레이아웃이 몇 년 동안 유지되면서 계속 지겹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약간 더 구형의 느낌을 주지 않나. 게다가 이번에 LCI 된 모델이 8세대로 넘어가면서 일체형 스크린으로 바뀌고 그게 너무 예뻐서 부럽습니다. 차좀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돈이면 BMW X7 타도 Nuclear launch detected. X7보다는 이 차를 타는 거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GL이나 포르쉐 카이엔 그거는 왜 안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사실 X7보다 저 같은 포르쉐 갈 것 같습니다. 남자 포르쉐.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나만한 BMW의 통풍 시트. 현대는 이제 위로 불어주는데 BMW는 빨아들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어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BMW 차주님들이 통풍 시트가 거의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건 거의 대부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있으나마나 옵션인데 무선 충전이 기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선 충전기에 이제 핸드폰을 올려놓게 되면 발열도 심하지만 컵홀더에 컵을 끼워놓으면 핸드폰을 꺼낼 때마다 컵을 치워야 꺼낼 수 있는데 이제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키 충전할 때만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BMW의 오토홀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벤츠 C클래스를 탔을 때 오토홀드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브레이크 한 번만 밟으면 그냥 오토홀드가 걸리는 그 기능이 주차를 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할 때만 오토홀드를 걸 수 있는데 이 차는 서면은 오토홀드가 걸리니까 버튼을 눌러서 일일이 꺼줘야 됩니다. 차주님 이 차량이 F바디에서 G바디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자장비가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자장비의 불량이라던가 오류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사용할 때 한 번씩 끊기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틀었을 때 싱크가 안 맞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이 오토 윈도우가 작동 중에 문을 열면 문이 올라가던 게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닫힐 때까지 기다리거나 문을 연 다음에는 제가 손으로 일일이 올리고 있어야 되는 그게 단점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오토라이트 기능인데 이 차가 오토라이트가 50km 이상 기능에서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레이저 라이트는 진짜 주변에 빛이 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해야지만 작동이 되는 거라서 그게 약간 단점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체 보증과 이제 BSI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디자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단점이라 생각하는 건데 이 차랑 이제 형제차인 X6에는 들어가 있는 그릴의 아이코닉 글로우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릴 테두리에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들어가 있는 건데 밤에 보면 이게 존재감을 굉장히 뽐내주거든요. 부러워했는데 이번 X5가 LCI 버전이 나오면서 그게 들어간 걸 보고 더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BMW X5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차를 개인 리스로 출고를 해서 보증금 10% 선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리스료 16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차값 161만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이 돈이면 포르쉐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내 2, 고속도로 8 정도의 비율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복합연비는 한 9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기름값 기준 1,7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km 정도 남았을 때 풀로 주유를 하면 기름이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총 주행거리 한 850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를 한 달에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기름값 따져보면 20에서 30만원 정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를 신차로 뽑아서 BSI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설을 갈 필요는 없지만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사설 센터를 가서 했을 때 엔진오일하고 오일 필터만 갈아서 한 12만원 정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차체가 워낙 또 크기도 한데 전륜 타이어가 275mm고 후륜 타이어가 315mm예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 값도 비쌀 것 같은데 타이어 값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저도 이제 갈 데가 안 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X5의 타이어를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이 차에 들어가 이제 피제로 순정 타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값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놀랬던 게 보험료가 굉장히 싸서 놀랬는데, 저희는 부부 한정하고 자녀 할인을 받아서 제가 88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무사고 기간이 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사고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저렴한 것 같습니다. 4세대 BMW X5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고 나서 BMW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많이 생겼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음 차로 기변을 한다고 해도 BMW로 기변을 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X7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BMW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카푸어, 양카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BMW가 주행 성능도 탄탄하고 출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운전을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X5 이상급으로 가면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5천만 원 이상으로 가면은 저는 차가 그냥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5천만 원 이하만 해도 차의 본질적인 기능 가다서다는 다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X5는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차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돈의 값어치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